서학 개미까지 네. 이어졌다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어떻게 봐요? 더 늘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을 꾸준히 늘리고 있어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에서 있으면서 눈물 많이 흘렸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미국 가면 우리 간다였어요. 좀 선진화돼 있어요. 그 주주 환원이 그냥 완벽해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전업 투자자의 주식 투자 편입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기억하기로 네. 어저께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나요? 네. 선물 옵션 만기일이 되면 주가가 좀 떨어진다면서요? 만기일에 어떤 포지션을 메이저 세력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왜 근데 선물 옵션 만기일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만기일에 이제 청산하는데 그러니까 만기일에 이제 게임이 딱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결과를 이제 딱 받아보는 건데 그때 이제 막 이기고 있다가 역전시켜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메이저 세력은 역전시켜 버리거든 그걸. 그래서 잘 가다가 팍 이거를 갖다가 포지션을 바꿔버리고 반대로 안 되는 척 하다가 다시 상방으로 바꿔버리고 막판에. 그래서 그런 네, 일이 발생한다. 네, 그래서 그런. 그때 더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손실 확정, 막 수익 확정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감하죠. 그게 그 파생의 그 포지션을 기본 그 기초 자산이 뭐냐면 주식시장이거든요. 그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파생 시장이 크니까 그 우리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세게 확 낸다든지 아니면은 매수 주문을 세게 내서 파생의 승률을 만드는 거죠. 이기냐 지냐를 파생 시장에서 내가 이기냐 지냐의 기초 자산을 컨트롤을 하죠. 좀 우리나라 그런 구조가 좀 비합리적이에요.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쪽에서 그런 거를 좀 컨트롤을 해서 꾸준히 이제 그런 파생 쪽에서 이익을 얻어가고 그 털리는 쪽은 계속 털리고. 털리는 쪽. 네. 자, 그렇게 따지면 이 투자의 집단을 보면 네. 개인 투자자, 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있잖아요. 네. 그 주식도 보면 그 MTS인가 그 들어가면 그 순매수, 순매도 어디가 더 많이 뜨잖아요. 네. 이게 보면 빨간색이 이제 그걸 많이 산 사람이고 네. 파란색이 판 사람인데 네. 이게 다 플러스가 빨간색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요. 누군가 팔아야 되는 거니까. 누구나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보통 이 세 집단에서 네. 누가 대체로 수익률이 좀 높은 거예요? 압도적으로 외인이에요, 파생은. 외인이 다 가져가요. 외인은 우리나라 현물 시장에 별 크게 관심 없어요. 파생해서 다 가져가지. 그럼 일반인 현물 주식 시장에서는? 현물 주식시장에서는 개인 슈퍼개미들이 아마 수익률이 제일 높을 거고, 개인 스마트 머니들이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하니까, 네. 그 다음은 이제 뭐 외인, 뭐 기관 그렇겠죠. 기관들이, 이거 기관분들 들으면 약간 이제는, 약간의 그런 그 패시브적인 역할밖에 못 해요. 자금 운영을 또 그렇게 그 개인같이 할 수도 없고, 또 프로그램 매매가 많잖아요. 프로그램 매매가 많아서, 좀 패시브적인 역할을 하고 또 요새 이 장이 좋아도 기관의 운용 자금은 안 들어가요. 오히려 환매 자금도 좀 있을 거예요. 오히려 환매되고 트렌드가 개인들이 직접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동안의 기관들의 레코드들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요즘엔 펀드도 좀 잘 안 하려고 한다면. 네, 펀드도 좀 요새 그냥 좀 안 그래요. 그래서 진짜 잘 되는데 정말 잘하는데 레코드 잘 쌓은 데는 돈이 좀 들어오는데 아닌 데는 돈이 안 들어. 이렇게 좋은데도 잘 안 들어와요. 이게 확실히 개인한테 정보가 좀 많이 열려서 그렇죠.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고 사실 유튜브에도 네. 워낙 요즘에는 슈퍼개미 전문가분들이 방송을 또 많이 하니까. 몇 년간 운용사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 레코드들이 보고 또 운용사나 이제 그냥 메이저 증권사 이제 펀드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아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선취 수수료에서부터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지를 이제 정보가 많이 오픈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거 뭐 내가 공부하면은 기관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다. 근데 실제로 또 그런 경우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 또 보니까 지금 해외 주식 매수액이 2018년에 123억이었어요. 네. 근데 2020년에 533억 달러. 네. 아마도 이제 지난 1월에서 8월까지 기준이거든요. 네. 지금 거의 전년 대비 273% 증가했대. 네. 이제 국내 이제 그 동학 개미가 미국 주식을 사는 서학 개미까지 네. 이어졌다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어떻게 봐요? 더 늘 것 같아요. 더 는다. 네. 그리고 저도 미국 주식을 꾸준히 늘리고 있어요. 아, 꾸준히 조금 매달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다 보면은 좀 선진화돼 있어요. 배당도 잘 주고 회사가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그 주주 환원이 그냥 완벽해요.
주주들이 크게 막 뭐 우리 억울한 일 당해서 눈물 흘릴 일이 없는데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눈물 많이 흘렸거든요. 막 가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고 회사는 점점 부자 되고 돈이 늘어나는데 나는 점점 가난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고 또 근본적으로 강한 기업들이 많아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사실 해외에 많이 물려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기업. LG화학? 뭐 그렇죠. LG화학. LG화학도 세계 최고 아니 LG화학도 세계 최고 할 수 없어요. 조선업은 세계 최고이긴 한데 지금 그렇죠. 그 자리를 많이 뺏기고 있죠. 그렇죠. 조선도 이제 애매해졌어. 중국에서. 없어. 지금 내가 보니까 세계 완전 최고. 이건 정말 압도적으로 강해. 반도체 D램 쪽 말고는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가 뭘 못하다기보다는 네. 언어적인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 문화적인 거라서. 사실 구글이라든가 이런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플랫폼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데는 영어라는 것과 미국이 선진국이라는 것 이런 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거는 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하기 환경도 그렇고 내수 시장도 그렇고 뭐 토탈리 봤을 때도 뭐 그래요. 카카오가 맨날 카카오 많이 오르면 하는 얘기가 그 국내용 아니냐. 그러니까 국내 내수용 아니냐. 팔아봤자지. 수익 느는 거에 비해서 사실 주가가 좀 세긴 세거든요. 맞아요. 유행을 좀 많이 타긴 탔거든요. 사실 저 좀 불안해요? 많이 처분했거든요. 아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길래 내가 지금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잘했어요. 수익 많이 봤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맹철님 말기도 많이 듣고 하면서 요즘에는 올해 수익은 내 아이 이 초보자 입장에서는 볼만큼 충분히 봤다. 그냥 이제는 좀 안전한 배당주식 투자를 좀 하고. 맞아,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날라가면 그냥 내 거 아닌 거야. 이걸로 뭐 카카오로 인생 역전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좀 남겨놓은 거 갖다 또 수익 남으면 되니까 좀 아예 다 정리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좀 남았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남은 거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한국 주식시장과 네. 미국 주식시장이 네. 좀 어쨌든 여러 섹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꼭 같이 가진 않을 거잖아요. 꼭 같이 가지 않아요. 그럼 네. 미국에 뜨고 있는데 한국이 안 되고 있고 미국이 그래. 안 되는데 한국이 잘 되고 있는 네, 거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 달러가 막 약세이잖아요. 네. 달러가 약세면 뭐 우선 막 미국이 막 살 게 이게 좀 밸류에이션이 애매해요. 그럼 자기들도 딴 거 똑같아. 카카오 너무 갔으니까 좀 딴 거 배당주랑 좀 지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안 들어가고 밸류에이션이 이제 피로도가 올라간 거죠. 이제 부담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물릴 것 같고 자기들도 GDP 대비 너무 이제 시가총액이 크다. 그걸 안 들어가. 그럼 뭘 다른 데를 찾아봐요. 신흥국을 이제 찾아본단 말이에요. 뭐 중국, 베트남, 한국 이런 데 찾아보면 비슷한 업종인데 우리는 퍼 30에 거래되고 20에 거래되는데 10에 거래되고 있네? 그리고 나름대로 경쟁력도 괜찮네? 그러면 그거 사러 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달러들이 사러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환이 원화의 값어치가 올라가죠. 그렇게 됐다가 또 보면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 맞춰지면은 그리고 기간 조정 좀 미국 거치면 도로 가기도 하고 오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갈 때도 있고 좀 디커플링 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무조건 그런 건 없어졌어요. 이제는 무조건 뭐 미국 가면 우리 간다. 그런 건 없고 우리가 예전에는 진짜 미국 가면 우리 간다였어요.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중국하고 조금 더 연관이 좀 커지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수출이 그쪽에 많아졌거든요. 연관이. 자, 그럼 미국의 지금 섹터는 좀 어떤 것들 좀 좋게 보고 계세요, 맹철님? 테크주랑 경기 민감주랑을 좀 비슷하게 샀어요. 처음에는. 근데 테크주들만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안 갔어요. 맞아. 그래서 그 뒤로는 꾸준히 경기 민감주들만 샀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요새 좀 가요. 자, 경기 민감주는 좀 어떤 종목들인가요? 컨택트주라 그러면 쉬울 것 같은데 네. 실제 종목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 지금 디즈니 같은 거. 디즈니도 쌀 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얼추 지금 그 전염병 이전으로 거의 막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뭐 3M, 3개. 듀폰 또 스타벅스? 스타벅스 있었고 뭐 그런 것들 은행들 JP모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니 근데 요즘에 한국 시장에서는 은행주보다는 증권주가 사실 호황이고 은행주는 좀 약간 침체되는 그렇게 보는 전망이 있던데.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나라 은행 가야 된다.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 은행주들이 좀 달리거든요. 그 미국 은행들이 많이 빠진 거는
대출해진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무너진 은행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그거였는데 그거 이제 위험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위기도 없고 배당도 많이 주고 실적도 괜찮고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진 상태잖아요. 근데 왜 안 가냐면 그 우리나라 은행은요 미국 은행이랑 좀 달라요. 미국은 이제 그런 그 자본주의에서 주주 누구가 억울하게 하는 그런 게 없거든요. 주주가 억울하고 그런 게 없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게 사기업이잖아요. 주식회사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이거 빌려주지 마. 사실 빌려주고 싶은데 그게 상품이거든요. 잘 만들었어. 이걸 팔아야 돼요. 대출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다가 조달금리로 이 상품을 돈을 가져다가 이걸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그 은행에 이제 그런 전산망 시스템을 이렇게 빌려주는 상품인데 이걸 못 하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은 미국은 배당 컷하면 난리 나요. 주주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배당금을 이번에 이렇게 줄이게 됐는데 수익이 이만큼 줄었고 이만큼 줄였지만 죄송하다 사과하거든요. CEO들이 나와서 죄송하다. 근데 우리가 다시 올라가면 다 드리겠다 이렇게 해요. 심지어는 수익이 빠졌어. 그 배당할 돈이 없어. 빌려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와. 주주들의. 왜냐하면 주주들과의 약속이다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미국 주식 밸류에이션하고 국내 주식 비교하면은 두 배 넘게 차이 나요. 우리나라 아마 은행주들이 세계 최저 밸류일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주들이 한국의 이제 금융주 주주들이 들고 있으면서도 지금 본인들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왜냐면 소수거든 그걸 들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그걸 몰라줘. 그나마 증권사를 끼고 있는 은행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는 좀 가요. 큰 대형은 조금 가. 근데 완전 순수 은행 하는 데는 아직도 잘 지금 딱 숨죽여 있어요. 아주 저평가이긴 해요. 언젠가는 뭐 해도 되겠죠. 오히려 역발상으로 뭐 이런데 뭐 투자해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우선 없어요. 국내 은행주는 없다. 네, 저는 없어요. 그냥 비싸도 미국 은행. 이게 미국이 한마디로 배당 굉장히 친화적이라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실제로 워렌 버핏이 쓴 책 중에 주주 서한인가 네. 그 책이 있지 않았어요? 주주들한테 본인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 운영한 걸 가지고 주주들한테 보내는 편지를 갖다 책으로 만든 거죠. 맞아. 그 책이 있는데 잠깐만요. 어디 있지? 주식을 아예 모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거기 사는 얘기가. 여기 있다. 맞아. 요 책이잖아요. 요 책. 네. 워렌 버핏의 주주 서한. 이게 워렌 버핏이 직접 쓴 유일한 책이라고. 이거 맞네. 맞아. 이 카피를 봤었어. 이런 책은 아니야. 이거 꿀 빨았지. 이거를 이게 왜? 로렌스 커밍햄 꿀 빨았지. 엮었네. 엮었으니까 엮은 거니까 꿀 빠른 거야. 네. 다른 책은 제가 알기로 워렌 버핏이 다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아무 의미 심지어 저 없지. 스노볼 책도 워렌 버핏 쓴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지. 저 이거 읽었어요. 되게 책 좋아. 근데 진짜요? 주식 투자를 좀 해야 하는 사람이 딱 봐야 진짜 알아. 근데 이게 또 개인 투자하고의 괴리가 있어요. 네. M&A 전문가고 엄청나게 큰 기업의 그렇죠. CEO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같이 저 같은 이렇게 그 힘든 사람이 따라하기에는 그냥 참조할 만은 해요. 그 철학을. 이 책 좋아요? 아 정말 좋아요. 진짜요? 네, 그 책은 여러분 좋아요. 이 책 좋답니다. 돈 줄 거예요, 서울문화? 제가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못 네, 받았는데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좋다 그러면 진짜 많이 팔려요. 무조건 만 권은 그냥 팔린다고. 베스트셀러 올라가면 책 좀 보내주세요. 저희 나누는 이벤트 좀 해드리게 그래요. 구독자분들에게. 이 책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미국에서 얼마 전에 핫한 소식 하나 있었죠. 네. 테슬라 주식을 쪼갰다. 네. 한마디로 그 액분. 액면 분할해서 그 한 주를 5주로 쪼개는 거였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주가가 그때 13%나 폭등했다고. 그럼 원래 주식을 쪼개면 네. 주가는 상승하는 거예요? 가치에는 아무 변화 없어요.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하고 그때 오히려 안 오르고 SK도 예전에 황제주였는데 액면 분할 했을 때 장기간 떨어졌고 주가가 왜냐면 회사가 너무 처음에 5,000원으로 액면가 5,000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도 올라가고 그치. 몇 억까지도 올라가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한 주에 3억인가? 그래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워렌 버핏이 그렇게 액면 분할 이런 거 안 한다면서요? 네, 안 해요. B로 나눠가지고 나중에 발행한 건 좀 싼 게 있긴 한데 네.
기존의 그거는 3억인가 그래요. 가치의 변화가 그러니까 법비 형님은 그거야. 가치의 변화인데 그런 짓을 왜 하냐는 거야. 근데 왜 지금 주가 왜 오르는 거야? 아 그거 단기는 네. 그런 이제 우선은 액면분을 쪼개잖아요. 네. 그러면 거래해 예전에는 만약에 1,000불이다 거의 이제 2,000불 가까이 가는데 그렇죠. 2,000불은 부담스럽잖아. 1,500불 부담스럽잖아요. 그치, 한주 사기도 한주 사기도 부담스럽잖아. 200만 원 가까이인데. 근데 그걸 이제 만약 10분제로 예를 들어 쪼갰다. 그러면 돈이 조금 없는 사람도 20만 원 있는 사람도 살 수 있어요. 100분의 1이면 2만 원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좀 더 활발하고 호가 갭도 좀 줄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그 주주 제한할 때 그 큰 손들이 세력이 주식을 왕창 사놨어. 근데 우리는 주주 환원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 배당 받으면서 버틸 수가 없잖아요. 팔고 차익밖에 없어요. 우리는 팔아야 되는데 양이 많은데 어떻게 팔고 나가요? 그래서 그 회사한테 액면 분할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면은 뭔가 호재가 있고 그날 막 거래도 터지고 막 할 때 그때 빠져나오고 그걸 했거든요. 요새는 안 먹혀요. 그리고 그게 복합적으로 그 전에 이제 테슬라가 조정 받았어요. 조정 받다가 그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하는 겸사겸사예요. 그게 꼭 그 액면 분할 때문에 올랐다. 그 인과관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거는 그냥 테크가 오를 때 그냥 액면 분할을 그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고 단기 뭐 그런 움직임 우리가 액면 분할도 하고 주주 친화적이다. 주주들한테 좀 더 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근데 또 핫하잖아요 테슬라가. 그런 것들이 몰릴 수는 있는데 액면 분할하고 기본 가치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액면 분할이란 그 자체는 호재도 악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게임의 법칙으로는 그래도 해주면 좋긴 해요. 왜냐면 거래량이 늘어날 테니까. 네, 거래량도 늘어나고 게임의 법칙으로는. 근데 기본 가치 정석으로는 전혀 호재 그건 아닌데 만약에 그걸 알았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머스크 형이 액면 분할 해줄 걸 알았다. 그럼 사지. 그랬다가 그거 혹시 그렇게 해서 다만 몇 프로 올라가거나 아주 오를 확률이 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좀 오를 확률이 좀 더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반응이 핫했는데 몇 번 그때 들어갔다가 개미들이 당하니까 학습이 돼가지고 액면 분할 한다고 그래서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들어가고 그러진 않아요. 요즘은.